안녕하십니까, 희망군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는 여자입니다 주제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명리로 바라보는 여자의 모습, 여자의 일생. 동양학 명리에서는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동양은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사실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죠. 어떤 누군가는 나한테 주고 누군가 나한테 뺏어가고 누군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나도 또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명리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자연의 위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입니다. 엄마, 그리고 자식, 그리고 남자, 아버지. 실질적으로 우리들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중심으로 놓고 나에게 누가 나에게 주고 누군가 나에게 뺏어가고 누군가 나를 지배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지배하고, 이제 그런 모습 한번 구도적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여자, 어린 시절부터죠. 이제 여자로 일단 태어납니다. 누구한테? 엄마로부터 난 겁니다. 엄마의 뱃속이죠.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죠? 아가페입니다. 사랑. 기본적인 다 사랑이에요. 엄마도 나도 사랑하고, 여자인 나도 자식을 사랑하고, 남자 당연히 나를 사랑하겠죠. 사랑하고, 여자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물론 같이 또 사랑하죠. 거꾸로도 아빠도 나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명리에서 말하는 거는 주는 관계입니다. 엄마는 나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요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나도 또 여자지만은 또 엄마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주는 또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여기는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주는 겁니다. 여자인 나도 자식을 낳으면은 무조건 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주는 관계, 무엇인가에 대가가 없는 관계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관계, 요 사랑은 좀 애매합니다. 요 사랑은 뭐죠? 아가페가 아닌 에로스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딸이 아빠를, 에로스는 좀 아니겠죠. 그렇죠? 아닌데 일단은 명리에서 일단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의 존재는 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여자는 아빠를 사랑하지만은 아빠를 왜 사랑해요? 아빠는 돈이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일단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배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한테 해야 돼. 종속의 관계죠. 너는 내 거야. 아빠의 개념이지만 사실 여기는 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뿌리는 사실은 아빠입니다. 자, 그러면서 남자는 또 뭐죠? 여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너는 내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남자가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제가 시누이라고 또 그리고 시어머니라고 써놨습니다. 참 애매해요. 그렇죠? 근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배의 관계, 무엇인가 제어, 못살게 군다는 개념이 사실은 있습니다. 시누이와, 그렇죠, 여자와의 관계, 남편의 동생이나 누나 이렇게 되겠죠. 관계. 그래서 시누이는 결국에는 또 나를 갖다가 흔들고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게 명리에서 바라보는 시점의 개념입니다. 또 여자한테서 아빠, 돈, 그리고 여기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배가. 결국에는 며느리로 들어오면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못살게 구는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저게 들어와가지고서 내 속을 썩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곡간 열쇠, 그렇죠? 재물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갖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며느리도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먹고 말 거야. 잡고 말 거야. 치토스인가요? 치토스. 그래서 언젠가는 시어머니를 지배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 재물을 이렇게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제가 또 해본다면은 여자는 꽃입니다. 여자는 꽃으로 태어났습니다. 꽃이죠. 여자는 꽃입니다. 여자는 꽃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해요? 물입니다. 물을 줘야 되죠. 물을 주는 겁니다. 물을 주고 그리고 여기는 자식은 어떤 역할을 해요? 태양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물을 여자는 엄마의 물을 쭉쭉 빨아 먹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쭉쭉 빨아 자라고 자식의 태양빛을 받으면서 사실 행복을 느끼는 거죠. 밝음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식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걸 느끼고 엄마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영양분을 채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돈, 땅입니다. 꽃은 나무는 어디다 뿌리를 두죠? 땅에다 뿌리를 두고서 거기서 내가 자라나는 그 모습을 하고 있다 일단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여자의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돈 필요해요. 당연히 돈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남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칼가입니다. 막 이렇게 자라나면은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남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명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자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가? 이 구조 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엄마는 나한테 물을 줬습니다. 물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죠. 꽃인데 한번 민들레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는 나한테 씨를 뿌려서 해주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꽃이니까 자식한테 꽃씨를 또 뿌리는 겁니다. 꽃씨가 날아가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대요. 민들레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은 홀씨는 이렇게 바람에 실려서 이렇게 날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냥 꽃을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자식은 언젠가는 날아갈 거야. 왜? 내가 날라 다 했으니까 왜 자식을 낳으려면은 엄마한테서 벗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물이 뿌려져서 여자가 자라나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꽃이 핀다라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주는 관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건너와서 이게 이렇게 건너갑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자가 꽃이 엄마한테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여자가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는데 태양 달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그냥 주는 겁니다. 꽃씨가 날아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을 뿌려주는 건데 사실은 자식이 나한테 비춰주는 거지 내가 자식한테 무엇을 줄게 사실은 없습니다. 자식의 관계가 사실은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나한테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주긴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 엄마한테는 내가 어떻게 태양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태양에서 환하게 비춰주면 좋은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 관계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살아가는 데 좀 편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는 무조건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물을 주는데, 그쵸? 꽃에 물을 주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썩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얘기긴 하죠. 자, 물을 주는데 물을 또 안 줘. 또 안 주면 꽃은 어떻게 되죠?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관계를 조절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물도 줬다가 물도 안 줬다 하니까 그 관계, 왜냐면 엄마도 사실은 자식을 처음 키워보는 겁니다. 첫째, 둘째는 좀 낮은다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자식은 처음 낳기 때문에 옆에서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정보는 듣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키우는 자식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물을 적당히 줘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면은 그때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딸한테 내가 그렇게 주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답이 안 나와. 여기는 꽃은 어떻게 물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을 비춰주긴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엄마가 받는 태양의 역할이거든요. 그냥 꽃 자체가 태양인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식한테 뭘 유혹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나 태양을 비춰줘. 나 달을 비춰줘. 그런데 그 태양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딸한테 뭐라고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 키워봐. 그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얘가 여자분이 자식을 낳고 보니 자식한테 똑같이 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여자분은 결혼하고 자식 낳으니 엄마의 마음을 그때서야 이해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사람 사는 게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키우듯이 나도 자식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빠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자, 아빠. 돈입니다. 돈은 뭐예요? 땅입니다. 대지. 그렇죠? 영양분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렇게 따로 올리는 형상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도 사실 비실비실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원망이 아빠한테 가는 거죠. 도대체 아빠는 돈도 못 벌고 뭐 했어. 그죠? 괴로운 겁니다. 아빠, 돈 많은 아빠는 어때요? 딸에게 영양분을 쭉쭉쭉 올려주겠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 올려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아빠도 괴로운 거예요. 아빠냐고 왜 돈을 벌기 싫겠어요.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다. 팔자가 그런 거거든. 팔자가 그렇습니다. 나도 돈 벌고 싶어. 근데 안 돼. 노력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노력이 부족했다.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빠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업보입니다. 업보. 달리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업보 말고. 그렇죠? 아빠로 태어난 죄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또 돈을 또 많이 번 아빠들은 어때요? 되게 또 보면은 조금 여러 꽃을 피우고 싶어 하겠죠. 여러 꽃을 피우고 싶어. 그거는 좀 곤란한 얘기긴 하겠지만은 돈 많은 아빠들은 되게 또 다른 데서 또 자식을 낳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참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많으면 많은 대로 힘들고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남자의 존재는 어떨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에로스라고 했습니다. 지배의 개념입니다. 넌 내 거야. 내 맘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꽃을 꺾는 거예요. 칼로 꽃을 꺾어가지고 너는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배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 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꽃의 목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두려운 존재예요. 여자한테 있어서 남자는 두려운 존재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즘같이 여자의 기운이 세졌을 때 남자가 아무리 칼질을 하려고 해도 나무 밑둥이 두꺼우면은 면도칼로 나무 뭐 벨려고 해요. 뭐 몇천 년이 걸려야지 나무를 벨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의 기운이 세지면은 남자의 칼은 무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남자를 강하게 만드느냐 약하게 만드느냐, 그것도 결국에는 여자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남자는 어때요? 꽃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있어야 된다. 사실 남자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에로스, 소유하고 싶다, 갖고 싶다. 그죠? 그래서 여자는 여러 남자를 만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네. 만나는 남자마다 다 사실은 나한테 어떤 모습이에요? 칼과 가위의 모습이다. 대가를 항상 바란다는 거죠. 내가 널 이쁘게 키워줄 테니까 왜
전지라고 하죠. 꽃을 가꿔줄 테니까, 내가 너를 가꿔줄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그게 사실 남자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자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서 지금 사실 여성 상위 시대라 그러죠.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태어나서 어떤 존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면은 사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엄마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재물과의 관계, 좀 남자와의 관계.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조화가 되지 않으면은 여자 자체도 홀로 외롭고 쓸쓸한 겁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 핀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꽃으로 태어난 그 존재 자체를 상실한다는 거죠. 나는 아름답고 싶고, 나는 아름답고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물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태양빛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남자한테 가꾸는 거죠. 가지치기도 제대로 안 합니다. 땅도 어떻게 해요? 밑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시들은 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내가 여자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로 여자가 사방팔방에, 그렇죠, 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조절하냐, 물 적당히 줘하고 조절하는 어떤 그런 관계, 내가 자식한테 햇빛과의 관계, 그렇죠, 됐어, 적당히 있어. 아니면은 사실 여기도 자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식이 꽃이 되는 형상이 될 수가 있으니 나도 여기다 물을 적당히 주고, 관계죠. 사실은 태양이 나를 비춰줄 때 저 태양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비추는구나, 저 태양은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구나. 왜? 여름에 꽃이 물이 없으면 또 시들고 되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렇죠? 엄마와 나와의 관계, 자식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아빠와 나와의 관계, 남자와 나와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 관계 조절을, 사실 관계 조절을 잘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이런 관계로 어떤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면은 어때요? 엄마도 이해할 수 있고, 자식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아빠도 이해할 수 있고, 남자도 이해할 수 있고. 일단 그 이해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립을 시키지 않겠느냐,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이해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 관계의 폭을 넓혀가면은 암만 해도 우리를 사는 게 좀 편안해지지 않겠느냐. 원망하지 말고, 그렇죠? 사실 원망이 제일 힘들어요. 나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난 너 때문에, 남자 때문에 내 모양이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아빠가 저래가지고서 이렇게 됐어.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원망 대신에 이해, 사랑이죠. 어쩌면 그 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게 우리 살아가는데 좀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